자, 21년 대성고 1학년 거 봅시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른 거 풀었어요. 적어놨잖아. 자, 그래서 A, B의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의 상수항에 A의 상수항을 A, B의 상수항을 B라고 하면 1. 2A 플러스 B는 8.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A가 9니까 A는 3이 되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B는 2가 되죠. 그래서 상수항만 따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계수의 값. 그래서 x세제곱을 보면 이렇게 계수를 계산해주면 여기 4,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 요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7. 그래서 계산해주면 2가 답이 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x 빼기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조립제법 순서대로 해주면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계수 써주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 1 넣어서 2 곱하면 2, 1 곱하면 1, 6, 6, 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 들어올 말은 1, 그 다음에 B에 들어올 말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에 들어올 말은 1, D에 들어올 말은 0. 그래서 계산해주면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4번은 중근을 갖는다. 뭐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 값의 반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K가 11이 되는 거 그냥 보일 거야. 판별식으로 풀어도 B'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 고칠 때 반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도 K 값은 11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거의 주는 문제들일 거고, 5번 우리가 저번에 뭐 며칠 전에 이거 했었죠. 교수님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거. 그래서 여기 바뀌는 게 뭘로 바뀐다? 2분의 1 가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돼서,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주면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계산하면 C-A는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C-B죠. B-C 2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C-A 제곱이나 A-C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계산해주면 요놈과 요놈 계산하면 가운데 항이 없어지니까 4, 5, 9, 18 더하기 4, 5, 20 38 계산해주니까 답은 19.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4번. 집에 들렸다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오길래 맨날. 자, 6번은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복소수의 상등 문제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같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실수부, 허수부 3X 빼기 Y. 허수부는 0.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X는 1이죠. Y는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두 배를 해주면 6.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에서 축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칭 축의 위치는 두근의 합을 2로 나눈 값 생각해 주면 돼. x가 2에서 대칭 축을 가져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2에서 3까지가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쪽이 더 멀고. 그래서 0에서 최대값 1을 갖고 2에서 최소값 2를 집어넣으면 4-8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축을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면 많이들 학교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앞부분에다 치중을 하면 안 돼요.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항상.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 결국 2차 함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3분의 1은 2차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한 7, 8문제는 2차 함수 나온다고 최소한. 그건 최소한을 잡았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4 마이너스 k.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4번이 답이죠. 자, 9번. 뭐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힌트 이런 거야.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가 딱 떨어졌다가 하면 해를 구하라고 하지 굳이 자연수라는 표현을 안 써. 자연수나 정수다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뭘 떠올려라? 약수, 배수를 떠올려라. 개념을.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굳이 정의를 했다라는 거는 자연수가 아니면 이 문제의 답을 한 몇 가지로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표현했지. 몇 가지로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다 찾으라고 했지 굳이 자연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말을 표현했다라는 자체는 이게 결국 약수, 배수의 성질이고 결국 부정방정식의 의미인 거야. 결국 뒷단으로 따지면 부정방정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부정방정식 범위가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중근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중근을 간다. 판별식, 짝수공식 사용해주면 짝수공식 보통 4분의 D로 표현하는데 자 30의 제곱 900 마이너스 AB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B가 900이 돼야 되고 나올 수 있는 A에 900에 약수가 들어오면 B는 A분의 900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A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결국 순서 쌓이 개수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900이라는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2를 하나도 안 택하는 것부터 2를 2개까지 택할 수 있는 3가지예요. 3을 하나도 택하지 않는 방법부터 3을 2개까지. 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7개가 된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27이다. 4번이 답이 된다. 뭐 자주 등장하는,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뭐 생각이 막힐 수 있는데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딱 붙어 있는 순간에 약수, 배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가) 자,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먼저 살펴보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 G3 더하기 3을 구해야 돼.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G3을. 여기 조건을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x 빼기 4로 나온 나머지가 줬으니까 F4와 G3을 구할 수 있는 값이 24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결국 뭐야? F4죠. F4를 위식에서 살펴보면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F4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집어넣어 봤더니 G2 곱하기 0 더하기 3에서 여기 몰라도 결국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3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주면 돼요.
8, 3, 24니까 G3은 8. 그래서 8 더하기 3 하면 11.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11번 문제는 fx가 0이 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이 0이 되는 두 근은 결국 이놈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x에 들어올 수 있는 해는 2알파 빼기 1과 2베타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두 근의 합 a는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 두 개를 더한 값. 그 다음에 b는 두 개를 곱한 값 4알파 베타 빼기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그러면 문제에서 저 위에서 주어진 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2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리에 2 집어넣게 되면 요거 계산해주면 8 더하기 4 더하기 1 하니까 13.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니까 7.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12번. 물론 여러분들이 g를 1-i분의 1 플러스 i를 계산해도 되지만 요거는 기본값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i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켈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i가 돼요. 그래서 계산이 i가 된다. 그러면 i는 4개씩 더해지면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1개야. 그럼 남는 거는 여기까지 싹 없어지고 요 3개가 남게 되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 g i만 남게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13번.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숫자를 우리가 이제 2의 2016제곱 어쩌고 나왔는데 이 17이라는 숫자에 근접한 2의 거듭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의 4제곱이 16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6을 x라고 생각을 해주면 x의 2016 더하기 x의 2017 더하기 x의 2018을 x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 2016은 어차피 x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017을 그냥 우리가 여기 숫자 자체를 어차피 2니까 이것도 2의 2016제곱으로 고쳐주고 여기도 4의 2016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결국 이 값은 7 곱하기 x의 2016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답은 7이 되죠. 7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016제곱이 되니까 2016제곱이 아니라 쏘리 요거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2의 2016제곱은 16에 4, 5, 20, 4, 4, 16 16에 504제곱. 그래서 x의 504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의 504제곱 더하기 4배의 x의 504제곱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래서 7x의 504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마이너스 1에 504제곱 짝수제곱이니까 7. 그러니까 0과 16 사이에 0부터 16 사이에 나타나는 숫자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두 홀수면 가운데 값을 잡아도 되고 차이가 2가 되기 때문에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알파가 홀수인 것만 찾아줘도 돼. 아니면 2p-1과 2p 플러스 1로 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2 두 개 더한 값이 2배 알파 플러스 1이고 그놈이 2배 k-1이니까 결국 k는 알파 플러스 2가 된다. 그래, k는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고 두분의 곱 알파 플러스 2는 k의 제곱 빼기 3k 플러스 3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k도 어차피 홀수가 돼야 돼요. 그죠? 알파가 홀수면 2를 더한 값도 홀수니까 k를 홀수라고 놓으면 k 자리에 알파 플러스 2를 알파 자리에 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와 k 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요놈 없어지고 넘겨주면 k는 3이 된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15번 이것도 며칠 전에 풀어줬던 문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인데 지금 적어도 하나가 2라고 하면 A, B, C 중 2가 되는 숫자 하나를 A라고 한번 해보자. A든 B든 C든 어차피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가 2다라고 놓으면 B 플러스 C를 P라고 놓고 B, C를 Q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B 플러스 C, P는 A가 2고 A에다 2 집어넣고 그러면 2, B, C, Q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묶어서 A가 2고 B 플러스 C가 P니까 2P, BC가 Q면 2P 더하기 Q는 4BC, 4Q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P는 3Q가 되고 4 플러스 2P는 4Q가 돼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Q는 4, P는 6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2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지. 4, 4, 16 맞죠? 그래서 2P 12 더하기 4니까 답은 1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16번 전개를 해주면 5x의 제곱 빼기 20x 플러스 20 더하기 a는 6x 빼기 15 더하기 b가 돼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5x의 제곱 빼기 26x 플러스 35 더하기 a 마이너스 b 0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값 a 빼기 b를 그냥 k라고 한번 놔보자. k라고.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의 제곱 169 빼기 5 가로 35 더하기 k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5, 35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5k가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a 빼기 b가 나오고 그 한근은 여기서 중근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칭축 5 가로 뭐의 제곱 그럼 이 차함수로 따지면 여기에 대칭축이야. 그래서 반의 제곱을 반을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분의 합이 5분의 26이니까 알파는 5분의 13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5분의 7이 되고 5배를 주니까 답은 7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17번) 보면
F-2와 F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칭축이 1이다라는 거. 마이너스 2와 4의 가운데 있는 값 1이죠. 그래서 대칭축이 1이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x 빼기 1의 제곱,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이거 전개하면 되지.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2. fx. 그래서 a값 마이너스 2, b값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8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대칭축에 1이 있기 때문에 1이면 여기 5 떨어졌죠. 여기 4 떨어졌지. 그래서 최대값은 6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에서 3 빼니까 22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F6이 최대다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F-3보다 F6이 크므로 F6 값을 쓰면 돼. 1번 그냥 F 가에 의하여 어. 죽은 1이다 이렇게 썼네요. 어. 이 함수의 대칭축이 1이고 나에 의해서 꼭지점의 y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식을 세워서 전개하면 a값, b값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18번 보면 요놈을 묶어주면 알파 바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바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켈레복소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놈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켈레복소수하고 똑같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2가 돼버리죠. 답은 니은은 조금 이런 게 좀 보이면 좀 더 낫긴 할 텐데 b에다 i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b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베타 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 베타가 알파의 켈레복소수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좀 풀어줘도 되겠지만 그냥 풀어. 알파 바하고 베타 바 그러면 알파 베타를 먼저 계산해주면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플러스 4i 플러스 i니까 5i 뒤에 거 계산하면 또 플러스 2가 돼서 알파 베타가 지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니까 없어지죠. 5i죠. 알파 베타가 5i.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지. 여기다 베타바를 곱해주고 여기다 알파바를 곱해줘가지고 더해진 거니까. 그래서 알파바 제곱해주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하니까 5. 여기도 5.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5i분의 10이 돼서 마이너스 i분의 1은 i하고 똑같으니까 2i.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짝을 지어줘야 되지. 그래야지 일창이 공통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과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그래서 요걸 a라고 놓으면 a 플러스 8
더하기 m이니까 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m이고, 이때 완전 제곱이 되려면 m은 16이 돼야 되고 안에는 a 플러스 4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m은 16, a 플러스 4, 즉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 제곱. a는 8, b는 11. 그랬을 때 이 식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x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5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n은 마이너스 5. 아니, 꼭지점의 x 좌표인가? 아니고, 그러면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죠? x는 마이너스 4. 축을 찾아주면 되니까 n. 그래서 n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20번의 문제는 우리가 요거를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여기가 5하면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이걸 fx라고 하면 f 2분의 5 값 a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4분의 25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해서 fx를 먼저 찾아주시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x 찾았어. 그러면 요 식과 또 하나의 식은 뭐냐면 y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mx 더하기 9 됐어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m은 음수가 돼야 된다. 일단 먼저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x의 제곱 빼기 5 마이너스 m x 더하기 9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m 제곱 빼기 10m 더하기 25 빼기 36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 그래서 m 제곱 빼기 10m 빼기 11은 0이 돼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만 된다. m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그래서 9가 되고, 그러면 bc의 길이는 9 빼기 5에서 4.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A와 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는 9죠? 그걸 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찬찬히 풀어도 시간이 철철 남을 거야. 그죠?